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에는 도시 근대화와 함께 지금은 사라져가고 있는 참으로 찾아보기 어려워진 1920년대로부터 30년대 서울 풍물을 펴내신 아동문학가 어효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 선생님께서는 서울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시면서 보고 느끼신 것 그리고 접하신 것을 50년 전의 서울의 풍물과 인심으로 엮어서 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그 시절의 그 정겨웠던 추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직접 이 자리에 초대해 모시고 여러 가지 정다운 서울의 옛 얘기를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네. 영광입니다. 저 역시 영광이 옳시다. 네. 유명하신 김동관 아이고, 별 말씀을 아나운서를 다 뵙게 하십니다. 돼서 대단히 선생님. 기쁩니다. 선생님 저 우선 건강부터 여쭤보게 되는군요. 네. 건강하시지요? 근데 비교적 건강합니다. 아주 네. 건강체는 아니고 근데 네. 한 20여 년 동안 네. 매주 산에 등산을 해요. 예. 네. 10시 반에 올라갔다가 1시에 내려오는데 예. 그 덕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 예. 20년 동안 예. 몸살 무슨 감기 네. 이런 거는 앓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내일 모레면은 광복절 45도를 맞게 됩니다. 네. 선생님은 청년기의 해방을 그렇습니다. 맞이하셨겠습니다. 그때 20살 때죠. 네. 해방될 당시에 서울 거리가 생생하시겠습니다. 그러면요. 네. 어떠했습니까? 당시에 내가 이 뚝섬 네. 그때는 경기도 뚝도면이라고 네. 했죠. 지금은 서울이지만 네. 거기 조그만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있었는데 네. 우리는 나이 20에 아주 앞길이 암담해. 네. 이렇게 살아 뭘 하느냐 말이지. 네. 그러면서 이제 교원 노릇을 했는데 중대 방송이 있다고 예고가 돼요. 네. 그런데 그 뚝도면이라는 데뿐 아니겠지만은 학교에도 라디오가 없고 네. 이웃에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저녁 12시를 놓치고 궁금하기만 했는데 이제 퇴근을 해서 네. 돌아오려고 그 궤도라는 차가 있었어요. 궤도차, 기동차라고들 네. 그랬는데 궤도차가 맞아. 전차 비슷한 거예요. 바로 전차죠. 네. 전차 낡은 전차를 네. 갖다 그쪽으로 돌려서 다니는데 그걸 타려고 나왔더니 거기 서울 다녀오는 사람이 있어. 네. 그래 뭡니까 했더니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습니다. 네. 그래요? 네. 깜짝 놀랐죠. 전혀 뜻밖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걸 타고 동대문 뒤에 그 정거장이 있어요. 네. 거기 내리니까 벽에 써붙였어. 네. 조선 해방. 네. 만세 뭐 써붙였다고.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오싹한단 말이야. 그때 8월 15일 더운데도. 네. 추워요. 네. 그게 이제 너무 감격을 해 그랬는지 오싹 소름이 돋고 춥더라고. 네. 그 밖에 나오니까 이제 사람이 동대문 지붕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어. 아하. 청년들이. 네. 근데 옷은 언제 입었는지 해 입었는지 전부가 흰 옷이에요. 아래 위가. 네. 흰 양복 바지에 이제 요새 말로 노타이 셔츠 같은 네. 거 흰 것들을 입고 태극기를 휘둘러. 그러니 태극기는 어디에 다 감춰 놨었을까요? 감춰놓은 게 아니고 갑자기 그린 거죠. 아하. 제대로 된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건 뭐 맞지 않지. 괴가 틀리고 뭐 그런 네. 건데 정확한 우리나라 국기라. 네. 그리고 거리에도 사람이 널렸고 네. 하얗게 널렸지 그야말로. 네. 그리고 전차가 움직이지를 못해. 전차 지붕에까지 올라갔어 사람이. 네. 그래가지고 한쪽에서는 노래를 불러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부르는 애국가가 아니고 네. 백두산 뻗어나려 반도 삼천리 하는 게 있죠. 네. 외국곡에다가 맞추고 네. 그것들을 부르고 네. 그래서 한참 보았죠 길가에 서서. 네. 근데 바로 내 옆엔 또 일인이 일본 사람이 네. 서 있어. 네. 그때의 미-29가 떴어요. 네. 뒤에다 흰 줄을 이렇게 그으면서 네. 저거 보라고 날더러 그래요. 네. 그때 그러니까 일본 사람 믿지 않더구만. 해방됐는데 뭐 새삼 미울 것도 없어. 그 사람도 겁 없이 한 조선 사람 옆에 서서 저 비행기 보라고 그러더라고. 그 거기서부터 내가 종로까지 이제 걸어요. 나도 감격스러워서. 걸어 들어오는데
사람이 뭐 허옇게 널렸지만 지금 종로 네거리에단 될 게 아니야. 쓸쓸한 편이죠. 그렇게 사람이 적었지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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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길바닥에 이제 그 장사 네. 길에 버려놓고 파는 장사들이 또 벌써 쏟아져 나왔는데 보니까 그동안에 팔지 못했던 책 네. 그걸 팔아요. 표지가 없어. 다 뜯어버려서. 네. 뭔가 하고 보니까 이광수 전집이라. 하하. 네, 그래서 내가 그걸 5권을 네. 그 산 것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렇게 모든 것이 일제하에서는 그 해방이야. 이광수 선생의 소설책이 못 팔리는 책이었는 모양이죠. 그렇죠. 네. 또 어떤 책은 팔지 못하게 했어요. 그것들을 표지를 뜯어서 가지고 나와서 팔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헌종이로 팔려고 했었는데 이제 해방이 된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은 서울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종로 네거리 화신백화점 지금 네. 다시 짓느라고 헐었죠. 네. 바로 그 뒤 네. 동네에는 인사동이고 네. 번지는 247번지예요. 네. 근데 그 집이 지금도 그냥 있어요. 하하. 그래서 가끔 그 근처에 나가면 네. 그 골목 안에 들어서서 네. 어릴 적 생각을 하고 한 바퀴 돌아 나오죠. 문학가이시. 서울에 몇 대째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까지 10대예요. 그러면 제 자식이 있고 제 손자가 있으니까 벌써 12대가 되는 셈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10대라는 게 오랜 것 같아도 잠깐이에요. 내가 생각하면은. 네.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그게 내 할아버지지.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까지 내가 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까지는 그렇죠. 보셨고요. 네. 그러니 그게 벌써 몇 대입니까? 그러니까 그 위로 5대라는 건 잠깐이야. 그분의 할아버지의 또 할아버지를 그 할아버지가 보였을 거란 말이야 또. 그러니까 잠깐이에요. 네. 그러면 10대 이전은 어떻게 되느냐? 무슨 기록이 있다든지 하면은 확인할 수가 있겠으나 10대는 확실하고 네. 그 전은 그건 알 수가 없죠. 그 집에서는 몇 대가 사셨습니까? 지금 그 저 집에서 인사동에 있는 그 네, 집에서는. 그 집에서는 이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가 거기 태어났으니까 3대 살았죠. 하하. 그래서 예전 서울 사람은 그렇게 이사를 자주 안 다니고 네. 한 집에서 대개 뭐 3, 40년씩은 다 삽니다. 네. 그런데 내가 네. 10여 살부터 33년을 또 살았어요. 지금 태어난 집이 아니고 네. 우리 아버지가 세간을 나가지고 네. 따로 나가 산 집이 낙원동인데 네. 그 집에서만 내가 33년을 살았어. 네. 네. 그러니까 그 적어도 집은 지금 그렇게 어떻게 돼 있던가요? 지금은 거기가 길이 나가지고 네. 없어졌죠. 예. 네. 이 서울의 하루가 그 당시에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저물었을까요? 네, 서울의 하루는 날이 밝기 전에 삐걱삐걱 소리가 나요. 네. 이게 뭐냐면 물지개. 막대기를 거기다 등받이를 해가지고 등에 짊어지고 네. 양쪽 끝에 고리, 쇠고리가 이렇게 갈고리가 달렸죠. 네. 지금 사진에 나옵니다. 저 물찌개 진 나옵니까? 모습이죠? 네. 그렇죠. 네. 저건 물장수라고 그래요, 저희를. 저 물장수가 물을 길어다가 집집마다 부엌에 독에다가 부어주고 가요. 그리고 한 달에 정해진 액수를 받아가요. 요즘은 생수를 그렇게 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집집마다 상수도가 네. 없어요. 네. 그래서 골목 모퉁이에 공동수도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 물을 이제 져다 먹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져다 먹을 수 없을 경우에 저 물장수한테 이제 사 먹는 거예요. 네. 저분 애들 물찌개 소리가 저게 삐걱삐걱 소리가 나요. 네. 그 소리로 서울의 아침은 밝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큰 길에 나가면은 네. 큰 길에 나가면은 이제 나무 장수, 네. 소에다가 솔까지 나무 또 장작, 네. 장작이라는 건 통나무지. 네. 그거 이렇게 자른 거. 네. 그 장수가 쭉 서 있어요. 네. 그러면 소의 그 턱에 단 방울, 네. 이걸 원앙이라고 그러지. 네. 원앙 소리가 댕그랑. 그러면 이제 나무를 사러 영감님이 나온단 말이야. 젊은 사람은 안 사고 내게 할아버지가 나가서 흥정하고 그리고 사요. 할머니는 나가는 법 없죠. 또 젊은 주부 문 밖에 안 나갑니다. 네. 그때만 해도. 네. 그러니까 집안에 무슨 경사가 있어서 무슨 회갑 잔치라든지 네. 혼인이 있다든지 네. 그땐 결혼이란 말도 없어. 혼인식, 네. 혼인집에 가거나 네. 이럴 때에 나들이 하지 지금처럼 이렇게 안 댕깁니다. 네.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가면 대개 남자, 네. 할아버지, 네. 그리고 이제 여자는 그저 할머니, 허리 꼬부라진 할머니가 다니시지 젊은이들이 그렇게
다니는 일이 없어요. 예. 네. 그 이제 오후가 되면은 또 오후가 어떻게 됩니까? 되면은 이제 또 그 먹는 거 아닌 장수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네. 또 먹는 거 아닌 거. 뭐 파시는 분들이 나. 그러니까 무슨 그릇 장수, 소반 장수, 무슨 뭐 그런 게 이제 그리고 이제 생선도 소금에 절인 자반이라는 거. 네. 이건 상하지 않거든. 네. 그러니까 낮에 팔러 다녀. 그것도 뭐 여러 가지죠. 솥 파는 사람은 솥, 옹기는 옹기. 옹기를 지게에다 지고 댕겨. 옹기가 뭔지 모르지. 응? 오지 그릇이라는 거. 네. 요만한 김치 항아리요. 뭐. 이걸 잔뜩 지게에다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무겁죠. 그 말할 수 없지. 그 무게라는 건. 그걸 지고 다니면서 팔았어. 지게 무게만 또 얼마요, 지게. 지게만 해도 무거운데 거기다 짐을 잔뜩 지고 또 다녀요. 저게 100개 러시아인인데 네. 허연 수염이 저렇게 났어요. 네. 저분이 화장품 장수라. 네. 그런데 나중에야 내가 알았지만 저분을 내가 직접 봤으니까. 저 저희가 아코디언입니까? 지금? 아코디언이죠. 네. 저희는 화장품 사료 안 하고 우리말은 해요, 저희가. 네. 아코디언을 뿡빵 치고 다니면 화장품 장수가 온 줄 안단 말이야. 근데 화장품 장수는 저희 하나야, 서울 장안에. 네. 예. 그게 나중에 한 일이지만 100개 러시아인인데 러시아 혁명에 반대해가지고 네. 우리나라에 망명을 와서 저분이 저쪽에서 화장품 공장을 크게 했더래요. 여기 와서 지가 그거를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팔러 다니는데 예. 한국인 장정, 바지저고리 입은 장정에게 지게를 지워서 화장품을 거기 얹어가지고 다니며 팔아요. 자신은 저것만 켜고 아코디언을 하고. 아코디언만 켜서 왔다는 표시만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신기하니까 아코디언인가 저거를 뭐 볼 일이 있나. 저 소리도 그렇고 할아버지가 새빨갛고 수염은 하얀 외국 사람이니까 신기해서 모여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크림, 네. 그땐 구리무라고 그랬어. 크림이라고 안 그러고. 이걸 내 손에 찍어서 이렇게 발라줘요. 네. 응? 이쁜이도 발라요. 뭐 꽃분이도 발라요. 이러고 발라주고는 그 바르고는 싶은데 이 손이 징그럽단 말이야. 빨간 손에 하얀 털이 나서. 네. 그래서 조만침 뒤로 물러섰다가는 다시 모여들고 네. 또 다시 모여들었다가는 흩어지고 그랬다고. 네, 저건 화장품 장수예요. 네. 저녁 때는 어떻습니까? 해가 넘어간 다음에 서울에 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제 저녁 때, 네. 그때는 저녁 반찬거리 장수가 또 다니죠. 아하. 생선 장수도 예. 그때 또 와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를 빠뜨렸는데 그때 거지라는 이들이 많았어. 거지, 네. 밥 동냥하는 얻어먹는 거, 네. 동냥하는 거지. 거지가 오면은 다 치닥거리를 해보내요. 밥 달라면 밥 주고, 반찬 달라면 반찬 주고. 네. 노는 밥이 없어 할 적에는 주인 할머니가 잡숫던 반 좀 잡숫던 것을 푹 쏟아줘요. 그렇게 인심이 후해. 겨울에 발벗은 여자 거지가 오면은 신었던 버선도 쑥 빼서 벗어서 신고 가고 하고 줘요. 문 닫아놓고 밥 먹었으면 좋을 텐데 네. 절대로 문을 안 닫아. 아하. 문 닫으면 복이 안 들어와. 문을 열어놔야 복이 들어오지. 이렇게 인심이 후했는데 시골 사람들은 서울 사람을 서울 깍정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깍정이 아니에요. 그 깍정이는 무슨 의미냐면 경우가 너무 밝고 네. 까닭 없이 베풀지도 않고 네. 거지는 별도예요. 네. 까닭 없이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피해 안 끼치고 네. 이게 서울 사람 정신이죠. 네. 그리고 안 될 일은 처음부터 안 하고 네. 어거지로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름을 더 날리는 진짜 서울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그 저녁 때 해 넘어가서 깜깜해지면 서울 깜깜해지면은 풍경은 또 장수가 또 그때 무슨 나타나는데 통행 금지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통행 금지는 없는데 12시가 넘으면 이제 네. 야경꾼이 돌아요. 야경꾼. 네. 그때는 야경꾼이라고 안 그러고 요즘 방범입니다. 방범이죠. 그러니까. 딱딱이라고 그랬거든. 네. 그런데 방망이 둘을 참나무인지 무슨 밥달나무인지 이걸 딱딱 쳐요. 네. 그 소리가 딱딱하기 때문에 딱딱이 된 것 같아요. 네. 그가 그가 돌죠. 그 딱딱이 딱딱 치는 소리가 나면은 12시 자정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때의 장수가 외치고 다니는데 무슨 장수냐 하면은 모찌 떡 장수야. 모찌. 네. 모찌가 일본 말의 떡이란 소리예요. 네. 그냥 모찌 하고 외쳐. 네. 나중에 또 모찌 떡 그러는 사람도 네. 있어. 네. 지금은 그게 찹쌀떡이라는 네. 거죠. 그거를 고학생들이 네. 조그만 목판에다가 담아서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서 다니면서 외쳐요.
그러면 이제 그 아르바이트 학생입니다. 요즘 말하면. 그렇죠. 네. 학비 보태려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늦도록 공부하던 사람 뭐 이런 젊은 놈들이 많이 사 먹었지. 젊은 애들. 네. 들창문을 열고 뭐지 하고 소리를 지르면은 와. 네. 그 들창으로 사람이 나가질 않고 네. 돈 주고 못지 받고 이래요. 네. 또 그리고 나면 메밀묵 장수가 또 나타나. 네. 메밀묵 사료. 네. 이건 출출하니까 메밀묵을 사서 이제 썰어서 그걸 무쳐서 또 먹는 거라. 아하. 네, 그게 다 12시 이후가 돼요. 그게. 네. 네. 그 당시 종로거리라는 거, 종로통이라고 그랬다면서요? 종로통이죠. 거기가 제일 번화한 서울거리였을 것 아닙니까? 제일 번화하죠. 그쪽 그러니까 양쪽 길거리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길거리에는 뭐 또 가게죠. 아하. 가게인데 아까 말씀했듯이 YMCA하고 화신이 고층 건물이고 네. 다른 거는 다 기와집 단층 집들이고 네. 그런데 기와집 2층 집이 중간중간 꽂혀 있다고. 기와집인데 한옥인데 2층으로. 예. 그리고 뭐 또 가게인데 그때는 가게가 상점이 아니고 방이라 방. 네. 그 조끼 한복에 입는 조끼 있죠. 그 조끼를 미싱을 놓고 지어서 팔아요. 네. 그 집은 조끼 방이야. 갓 파는 집은 갓방이고 네. 그 방자를 붙여요. 네. 그런 거 하면 또 가게 이름에 전이 붙는 이름이 또 있어. 네. 전이 또 그 가게란 뜻인데 토목전 그러면. 토목전, 네. 종이 파는 집은 지전, 어허. 신 파는 집은 신전, 사기 그릇 파는 집은 사기전, 유기 그릇 파는 집은 유기전, 되게 전이란 말이야. 전. 예. 그랬는데 이제 방이라고 했는데 가게가 방이라고. 네. 내가 물건을 뭘 사러 가면은 바깥에 신 벗어놓고 방에 들어가 또 방석을 주어요. 네. 주인이. 그 방에 앉아서 물건을 사는데 물건을 진열해 놓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찾으면 저 안에 들어가서 내와요 물건을. 네. 그러면 이제 떡 앉아서 오는데 담배 합을 떡 내놔. 네. 그럼 담배떼들은 가지고 다니니까 네. 거기다 그 담배 담아서 피워요. 그래. 지금 전 무슨 모습입니까, 저기? 저게 국수죠. 저거는 아하. 저기서 남자들이 떡을 만들어요. 지금도 시장에 가면 떡집이 있긴 있지. 네. 떡을 만들고 국수를 뽑아요. 네. 그런데 그 국수 뽑는 게 참 재밌어. 지금은 기계로 이렇게 솥 위에다가 뭘 이렇게 우뚝한 걸 놓고 이렇게 하면은 네. 국수가 빠지죠. 네. 그땐 그게 아니야. 그런 게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막대기 끝에다가 동아줄을 매고 이런 무거운 돌멩이를 매달아 두릉두릉해요. 네. 땅에 안 닿지. 네. 국수를 뽑을 적에는 이거를 힘껏 잡아다려야 돼. 네. 이 돌멩이 매단 거를 네. 사람이 이걸 쥐고 힘껏 잡아다려야 솥에 국수가 빠져. 네. 근데 그냥 서서 잡아다리면 힘이 그렇게 쓰이질 않으니까 네. 벽에다가 사다리를 붙여놨어요. 네. 그게 뭐 위로 올라가려는 사다리가 아니고 네. 사람이 거의 들어 눕다시피 해가지고 이 다리로 그 사다리를 댔던 뒷구는 버팅깁니까? 예. 네, 버팅겨서 힘을 쓰는 거라. 네. 그래가지고 다리는 저기가 있고 발은 네. 사람이 나중에 잡아당기다 보면 이 윗몸만 저리 올라가. 네. 그래야 국수가 빠져. 그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국수를 뽑아가지고 이제 솥에 더운 물 끓는 솥에 떨어지니까 그거를 이제 금방 이렇게 집어내서 하는데 한 번 집는 게 이게 한 살이라는 거라 이게. 네. 지금 한 살이 주시오 뭐 이러는데 요게 한 살. 요걸 채반에다가 이렇게 똑똑 이렇게 늘어놔. 네. 그래서 살아오면은 요거 이렇게 집어주는 거라. 아하. 지금은 저걸 말려서 종이에 감아서 뭐 이렇게 했죠. 네. 그거는 훨씬 뒷얘기예요. 그 당시에 뭐 교통수단으로는 뭐 있었어요? 교통수단은 전차죠. 전차가 복선이에요. 오고 가요. 네. 근데 그때 길의 넓이가 지금의 반밖에 안 돼. 그렇겠죠. 그런데 네. 전차 복선이 딱 놓이고 네. 또 정류장이 있어. 전차 타고 내리는 정류장. 네. 요게 이제 길 바닥보다 요만큼 높아요. 네. 요거 올라서요. 이게 차도야, 차도. 네. 차도에 그게 있었어. 전차 길이만큼. 네. 폭은 1m쯤 돼. 네. 여기 서서 기다리고 거기서 타고 거기 내리고 이래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라는 거는 어쩌다 전차의 그 속도는 어느 정도 아이고 나왔을까요? 뜀박질 잘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육상 경기 잘하는 사람이 먼저 갑니다. 아. 그러니까 전차가 그렇게 느려. 네. 그런데 괜히 심심하니까 차장도 앞에 거치는 게 있어야지. 네. 땡땡땡땡 종을 치고 가. 네. 그 종은 뭘로 치느냐면 발로다가 조갑지 엎어놓은 거 같은 걸 자꾸 디디면 종소리가 나. 네. 그러니까 그 밑에
전차 마룻바닥 밑에요 종이 뭐가 달렸어 쇠가. 네. 그 요걸로 딱딱 때리는 거야. 네. 그러다가 훨씬 지나니까 이제 이렇게 끈을 잡아다려요. 네. 그래서 종소리를 냈는데 그때는 어떻게 그 차장의 인심이 좋은지 차장이 내려서 짐 가진 사람은 받아서 올려줘요. 그리고 전차가 붐빌 데가 없어. 그리고 그저 중간에서 손들면 또 서 정류장 아니라 네. 이렇게 됐고 네. 자동차는 어쩌다 한 대 뚜루루 지나가는데 그 자동차 키가 사람 키만 해요. 네. 지금은 이렇게 낮죠. 네. 그래서 자동차 타려면 계단 같은 걸 떡 딛고는 이것부터 들어가야. 지금은 네. 이렇게 안 하지. 네. 지금은 이 엉덩이부터 디밀지만은 그때는 머리부터 디밀어. 예. 그게 어쩌다가 하나 예, 지나가는 거예요. 교통사고 날 일은 없었겠습니다. 그래도 교통사고가 있어요. 차가 없는데 무슨 교통사고가 자전거. 있어요? 아하. 예. 자전거도 많지 않아서 네. 자동차 하나 가고 나면 네. 얼마 있다 자전거가 가는데 네. 그건 따르릉 따르릉 소리가 나. 그래서 그 노래에도 있죠. 네.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는 네. 노래가 있지. 그런데 사고는 교통사고는 자전거야. 자전거가 느닷없이 뛰어든 아이들 발등을 넘어간단 말이야. 바퀴가. 네. 이게 교통사고예요. 그런데 발가락이 이제 부러지는 수도 있어. 그 네. 어린 네, 애가 네, 그 네, 유연하니까 네. 그런 수가 있었죠. 그때 그 인력거라는 것이 있지 있죠. 않았겠습니까? 인력거 바퀴 큰 바퀴 둘 달린 거예요. 네. 그런데 수레지 네. 자루가 길게 있어서 그건데 그 인력거가 또 사람이 끄는 거예요. 사람이 끌죠. 그 네. 사람 인자 힘력자 수레거자거든 네. 사람의 힘으로 끌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타고 한 사람은 앞에서 이 탄 사람을 옮겨가느라고 끌어. 네. 그런데 이것도 급행이 있고 완행이 있어. 네. 급행은 인력거 끄는 사람을 인력거꾼이라고 그래요. 꾼. 네. 인력거꾼이 이제 뭐 천천히 가려면 걸어가면 돼요. 네. 조금 더 빨리 가려면 재게 걸으면 돼. 네. 아주 급하다 이거는 네. 이럴 땐 뛰요. 뛰면은 값은 좀 더 받아야 힘이 드니까. 그래서 인력거꾼 이 다리 저 장단지를 보면요, 그냥 저 혈관 네. 심줄이지 심줄이 그냥 울퉁불퉁이라서 징그러. 근데 그 무슨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인력거를 끄시던 분이 나와가지고 뭐 1등을 했다 그런 말이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분은 날마다 달리는 게 직업이니까 네. 자연히 무엇이가 연습이 돼가지고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분 내던 뚱뚱한 인력거꾼은 없어. 다 되게 말랐지. 네. 그런데 그 인력거는 이제 누가 타느냐 하면은 그때 의사 네. 또 돈 있는 사람 및 네. 자가용이에요. 아 그럼 집에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집에 가지고 있죠. 인력거를. 인력거를 한 대 가지고 있지. 인력거꾼은 이제 따로 고용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네가 인력거를 급해서 타려고 그러면은 인력거 방이라는 데를 가야 해. 네. 그러면 인력거 대여섯대가 딱 있고 거기 방에 붙어 있어서 그 방에서 무슨 화투도 하고 뭐 옛날 얘기도 하고 이러고 있다가 인력거를 불러 와요. 저기 갑시다 하면 가요. 근데 그건 대개 애들이 불러 가거든. 네. 그럼 그 불려가는 동안에 그 아이 좀 태워줬으면 좋은데 안 태워. 우리 다 걸어가요. 근데 왜 그러냐. 인력거가 저게 위험해. 네. 까딱하면 앞으로 고꾸라져. 네. 더군다나 아이 이런 거는 네. 꼭 이렇죠. 의자가 이렇게 딱 있단 말이야. 그 기대가 돼 있어. 안전벨트가 있었어야 되는데. 안전벨트 같은 게 있었죠. 네. 그건 아주 이런 요새 같은 이 더위에도 인력거를 떡 타면은 네. 두둑한 담요를 무릎에다 턱 덮어줘. 네. 이게 안정감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어른 탄 무릎 위에 앉거나 네. 그 앞에 세우거나 네. 또 딛는 데가 또 이렇게 네.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타는데 아주 급할 때 병원에 갈 때 뭐 이럴 때 그 타지 평소에는 안 타요. 그렇겠죠. 여간에서. 네. 그리고 좀 잘 사는 이가 걸어가기가 싫어서 타거나 이렇게 하고. 이제 저녁 때가 되면은 기생이라는 이들이 있었어요. 네. 기생이 그게 이제 불려가는데 타요. 그런데 나도 그때 어렸지만은 기생이 지나가면은 그렇게 분냄새가 바람에 날려와. 네. 그리고 화장을 잘하고 그때 화장품 몇 가지 없던 때지. 네. 다홍댕기에 비치 비녀를 꽂고 가운데에 가림자를 갈라가지고 잘 빗어서 하고 옷도 좋은 걸 입고 하는데 그 한번 지나가면은 그렇게 분내가 바람에 묻어서 날려와요. 네. 그럼 그거 괜찮아 향기가. 네. 그리고 이제 네. 밤중에 네. 이제 인력거 타는 손님 밤중에 술 몹시 취해서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사람 이 사람 네들이 그러니까 주정꾼들이 인력거를 타는 거라 밤에 네.
이 이름난 음식점은 또 어떤 게 네, 있었을까요? 이름난 음식점이 이제 큰 걸로 말하면 식도원. 네. 그거는 지금 조흥은행 본점 다음에 있었어요. 네. 그건 이제 우리 조선 통감 2등 방문도 거기가 먹었다니까. 그 지금 흔적도 없어요. 네. 그리고 종로 3가 피카디리 극장인가 거기가 명월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아주 큰 요정이야. 한국 요정. 네. 응. 그게 있고 또 그보다 작은 것도 있고. 중국식으로 또 유명한 집은 대관원이라는 게 관수동이라는 데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아주 기억에 있는 것이 광교 천변에 네. 백양루라는 집이 있어요. 네. 흰 버들이지 말하자면 백양루인데 이게 냉면집이야. 어허. 예. 근데 배달이 주라 가서 먹는 게 아니라. 네. 근데 한 번에 그거를 한 20그릇씩 네. 배달꾼이 날라요. 네. 그 기다란 목판에다가 폭은 요만하고 네. 길이는 이만해. 네. 여기다가 두 줄로 해서 냉면 그릇을 떡 씻는데 네. 그 그릇이 지금은 뭐 얇은 그릇이 있지만 그때는 다 이게 두꺼운 놋 그릇 아니면 사기 그릇이야. 네. 이 무게가 얼마예요? 허허. 이거를 20그릇씩 여기다가 담아가지고 네. 한 손으로 이 목판을 딱 쥐고 여기에다 얹어요. 네. 그리고 자전거의 핸들을 하나만 잡고 배달을 해. 그런데 깨지지 그게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걸 엎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일이 없어. 가다가 뭐 부딪혀서 뭐 20그릇을 다 엎었다.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도 잘 탔겠지만은 그렇게 무슨 저쪽에서 오고 여기서 가서 부딪히고 이런 거 없단 말이야. 네. 응. 그런데 서울에서 제일 번화한 아주 복잡한 데가 어디냐 하면 을지로 네거리라. 네. 종로 네거리는 문제도 안 돼요. 왜 그랬느냐? 종로 네거리에서 안국동까지 가면 딱 막혀버리거든 길이. 네. 그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거기 전차가 다녔죠. 네. 그 종점이 안국동이라 네. 지금 지하철 뭔가 정류장인가 뭔가 네. 지하도 있는데 거기까지만 전차가 가고 이쪽으로는 을지로 네거리에서는 이제 저쪽으로도 가고 양쪽으로도 가요. 네. 그리고 남대문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야. 네. 그래서 거기가 복잡하다고 하면 지금 생각하니까. 네. 그래서 거기 한번 건너려면요. 아주 식은땀이 흐르고 무섭고 그래요. 나 어려서도. 그리고 이제 신호라는 거는 수신호라 수신호.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뭐 이 손으로 해. 그러다가 몇 해 지나가니까 신호등이 나와요. 네. 신호등이 지금 같은 게 아니지. 길 복판 네거리 복판에 쇠기둥이 딱 서고 네. 이 네 쪽으로 불이 세 가지가 이렇게 들어와요. 네. 그게 신호등이라고. 네. 청진동 해장국집은 네.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요. 그때도 그냥 나 어려서인데 그게 오래된 해장집이야. 네. 근데 이 해장국이란 게 지금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때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 해장국의 그 국이 네. 된장을 푼 토장국이라 아하. 지금 멸간 그 기름 뜨는 국이 아니고 예. 걸쭉하죠. 네. 된장국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거지 넣고 쇠뼈다구를 넣고 그래 밤새도록 고운 거거든. 그래서 거기를 아침에 갈 것 같으면 네. 밥을 가지고 와서 국만 또 사 먹는 이가 있어. 네. 밥은 저 집에서 가지고 가요. 네. 그랬는데 이 발끝에 탁탁 걸리는 것이 모두 쇠뼈다구야. 이거 빨아먹고 아래로 던져버렸거든. 네. 근데 지금은 쇠뼈다구란 들어있지도 않죠. 그런데 이제 그 국맛이 그렇게 구수하고 좋아요. 그 입맛이 없으면 그걸 사다 먹어서 먹는데 내가 몇 번 그걸 사러 갔어요. 이렇게 들통이라고 조그만 바켓스 같은 통을 가지고 가서 국을 삽니다. 그런데 그때 아까 장사에 하나 빠뜨렸어. 이건 파는 장수가 아니라 사는 장수가 있어. 그럼 뭘 사러 다니느냐? 된장을 사러 다녀요. 그런데 집집마다 이제 간장, 된장 담가 먹었는데 이걸 간수를 잘못하면은 된장에 구더기가 생겨. 네. 그럼 구더기라고 안 그러고 된장에 생긴 건 갓이라고 그래. 네. 갓이 생겼다 뭐 네. 이래요. 네. 그러면 못 먹어. 그러면 그걸 내 팔아요. 그걸 사가 싼 값에. 네. 그 된장 상수가. 그걸 사다가 해장국집에다 팔어. 근데 그걸 가지고 끓인 국물이 그렇게 맛이 좋았다. 그걸 가지고 끓인 국물이. 예. 그 오늘날 그 청계천을 아는 젊은이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가 복개가 됐기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름은 청계천이라고 하고. 네. 그렇죠 지금 아마. 네. 응. 근데 그 청계로라고 그러죠? 근데 그렇죠. 그 복개가 되기 전에는
그 왜 지금 화신 앞에서부터 을지로까지 가는 종로 그렇지. 내거리에서 을지로 내거리 가는 사이에 광교라는 다리가 있고 아주 큰 넓은 네. 다리예요. 그 밑으로 청계천이 물이 그대로 흘렀죠. 물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그렇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거기 물이 맑다고 그래서 청계천입니까? 그 물이 빨래도 하고 그때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죠. 거기서? 그런데 네. 이제 처음에 네. 2조 개국하고 그게 이제 개천 취소한 거니까. 네. 그런데 그게 지금은 청계천 그러거든. 네. 근데 워낙은 그때는 청계천이라는 말도 없었고 그냥 개천, 개천. 10개자 내천자 개천이야. 네. 응. 그랬는데 내가 어렸을 적만 해도 구정물이에요. 집집마다 버린 하수도물, 네. 수채물이라고도 하고 네, 이러지. 네. 그 물이 모두 모여서 그리 모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삼청동에서 흐르는 물이 네. 쭉 교보 뒤로 흘러가지고 거기다 네. 개천입니다 그때도.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중앙우체국 그리로 해가지고 청계천으로 들어가. 네. 이 물은 비교적 맑아요. 깨끗하지요, 거기는. 네. 비교적 맑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구정물 수채물하고 섞여서 내려가는 거예요. 네.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요 그 물이. 네. 예. 그랬는데 광교 네거리 그 다리가 있었지. 네. 광교 네거리에서 동아일보 쪽으로 오른쪽이지. 네. 한 200~300m 가면은 샘이 솟아. 맑은 물이. 네. 그래가지고 거기가 빨래터예요. 이쪽은 이 너머는 구정물 흘러가지. 빨래터예요. 그래서 빨래터가 그 재미있어. 아, 빨래돌을 한 20개를 이렇게 쭉 놨어. 마주 앉아서 빨래를 해요. 그런데 저기는 큰 가마솥이 있어. 그래서 거기 와서 하루 보내는 거야. 빨래를 하러 와서. 그래 빨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안 그러지만은 이 빨래를 나무로 만든 방맹이요. 깎아 만든 빨래 방망이라는 걸 가지고 그냥 진 이겨야 이게 때가 빠진단 말이야. 네. 그래가지고 그 딱딱딱딱 소리가 들릴 만큼 소음이 없었단 말이야. 예. 예. 그래 이제 그걸 마주 앉아 빠는데 빨아가지고 삶을 빨래는 거기서 또 삶아요. 네. 삶아서 이제 이걸 빨아서 또 그다 널고 이래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빨래터 주인이 있었다고. 네. 그 여름 이 더운 여름에는요 막대기를 하나 세우고 그 끝에다 해진 검정 우산을 빗들어 맸어. 네. 그 밑에가 요 바지적으로 입은 영감이 딱 들어 앉아서 빨래터 사용료를 받는단 말이야. 봉이 김선달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난 그때 어린 생각했던 네. 말이야. 지가 뭔데 이게 서울시인데 그때 네. 경성부야. 네. 경성부의 건데 지가 무슨 권리를 개천에서 나오는 샘물을 왜 그렇지 지가 그걸 풉니까? 팔아요. 그래서 돈을 받아. 그러니까 네. 그이가 그 권리를 아마 맡았던 거라 그거를. 네. 예. 그랬는데 이제 속담 하나가 생각이 나요. 그 빨래 하러 오는 이가 주인 아씨는 내가 안 오거든. 그 집에서 일하느니 그이가 와서 빨아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도 상전 빨래에 발이 깨끗해 죽놈 발이 깨끗해졌다 이런 속담이 있어. 상전 빨래하느라고 상놈 발이 깨끗해졌다. 거기 신신고 앉았는 게 아니라 다 벗고서 그냥 이렇게 물에다가 종일 발을 담그니까 때가 불어서 나중엔 아주 깨끗한 발이 된다 이 말이야. 결혼 풍습은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 그게 그때는 이제 구식이죠. 네. 대개 가마 네. 타고 가는데 신랑이 말 타고 가는 건 난 종로에서 못 봤어요. 네. 난 종로에서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네. 그밖에 건 잘 몰라. 그런데 그때도 또 신식혼은 하는 이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교육을 많이 받은 이제 그 신식 사람이지. 예. 물론 신부는 신여성이라는 사람이지. 네. 예. 이제 신여성 얘기하려도 긴데. 예, 그래 그분네들은 어디서 했느냐 하면은 조선 호텔 아니면은 그 건너편에 예전에 상공회의소라고 했고 지금도 있죠. 네. 거기가 공회당이라 네. 공회당 강당에서 결혼식을 해요. 그랬는데 종로 지금 그러니까 광화문 지나서 저 서울고등학교쯤 가면은 예식장이 양쪽에 하나씩 있어. 네. 하나는 금구 예식장이고 하나는 만화당 예식장인데 네. 그 만화당 예식장이라는 게 한옥 2층이에요. 하나는 벽돌집 2층이고 네. 그 한옥 2층이니 이게 폭이 넓을 리가 없지. 네. 길어봤자 2~3간이지. 네. 이거를 또 빌려줘요. 네. 그리고 그 주인이 뭔가 주례를 또 맡아서 해줘요. 아, 주례까지. 주례를. 네. 야시장이라는 거는 언제 있었습니까? 야시장 그 당시에 있었죠. 네. 야시장은 이제 어디 있었습니까? 그게? 종로 그러니까 네거리 네. 화신 건너편 네. 거기서부터 종로 3가 네거리까지가 야시장인데 네. 이게 노점이라 말하자면 네. 노점인데 요거를 한 칸, 두 그 칸 불은 뭘로 밝히고 했습니까? 전등
전등이 그때 근데 전기, 있었습니까? 물론요, 전기 있죠. 네. 그 전기인데 전기선 때, 전봇대 전신주지. 네. 옛날엔 전봇대 전기선 때 이랬거든. 거기다가 이걸 풀어건가 이걸 꽂아가지고 저 끝에 있는 사람은 여간 길게 그걸 끌어가 네. 전기를. 네. 그런데 이렇게 기둥 4개를 세우고 네. 이걸 이제 둘러쳐요. 네. 하얀 흙거프로 네. 지붕을 덮고. 네. 그거 한 칸이 아시죠? 네. 거기서 물건을 팔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물건이 되게 싸구려 물건이거든. 네. 그래서 2가지의 15전. 네. 한 아무거나 골라서요. 그렇죠. 골라서 2가지의 15전이라. 예. 15전이 얼마냐 하면은 1원이 100전이니까. 지금 1원 쓰지도 않는 1원이 그게 100전이거든. 네. 그 15전이니까 6분의 1인가? 그걸로 물건 2가지를 사요. 칫솔하고 치약이든지 이렇게. 그런데 그 외치는 소리가 재밌지. 네. 2가지의 15전, 한 가지에는 단 8전. 단 8전이 한 가지. 네. 올이 더 받는 거지 그러니까. 네. 네. 그걸 외쳐요. 2가지의 15전, 한 가지엔 단 8전. 네. 그 아이들이 그게 재미있으니까 또 흉내를 내고 댕겼지.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야시장 그 복잡해요. 이제 밤이면 길을 반을 차지하고 물건 구경하는 사람 사는 사람 이래서. 근데 거기 악기점이 있었어요. 네. 악기점이 레코드 판 팔고 뭐 그러는 집이라. 네. 거기서 밤마다 이제 유행가. 그때는 유행가죠. 지금 네. 대중가요. 이것이 이제 그 스피커. 당시는 가수가 누가 유명한 분이 김정구. 계셨습니까? 네. 장세정. 김정구 씨가 벌써 그때 그러면요. 네. 장세정. 장세정. 씨. 네. 뭐 이화자 뭐 네. 응? 이난영, 네. 박단마 네. 뭐 이런 이들이죠. 황금심인가? 네. 그런 이들 거지. 이거를 백년설 선생님. 백년설도 물론이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안에서 틀어가지고 스피커를 통해서 나와. 네. 그러면 그 좁은 길에 그 직장에서 나온 젊은이들, 네. 청년, 그 도시락을 옆에 끼고는 거기 서서 그 노래를 따라 불러요. 예. 근데 뒷열장에다가 가사를 써 붙였거든. 네. 그걸 보면서 불러. 이 사람네들이 그때의 유행가를 보급시킨 공로자들이라. 그렇겠죠. 네네. 그래 신바람이 나서 나중에는 합창이 돼버려요. 거기 여러 사람이고만 다. 옷들은 그 당시엔 뭘 입고 다녔습니까? 대개 한복이죠. 아하. 대개 한복이고 양복 입은 사람은 많지 않지. 네. 양복을 입었다 하면 적어도 은행 행원이나 네. 그 행세 하는 이들이 입었지. 네. 그랬다가 한복 입었다고 행세 못하는 건 아니에요. 네. 한복을 잘 입은 사람은 또 그 행세 하는 이고. 네. 그저 동저고리 바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바지 저고리만 입고 두루마기도 안 입고 모자도 안 쓰고 이런 사람 또 많지. 네. 그런데 신발은 뭘 신었습니까? 신은 그때의 구두가 있기는 있었으나 대개 고무신 신고 그래도 중산층 인텔이나 구두 신었지. 그 당시 어린이들은 뭘 가지고 놀았습니까? 뭐 놀이가 있습니까? 장난감이 우리나라에서 발달이 안 됐습니다. 근데 네. 그 이유를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일찍이 시집 장가를 보내기 때문에 장난감 가지고 놀 새가 없어. 네. 그래서 발달이 안 됐다. 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장난감은 여자는 뭐냐 하면 여름철에 풀 뜯어다가 이걸 빨랫돌에다가 쓱싹 문질러. 네. 그러면 이게 풀이 죽거든. 네. 요거를 이제 실로다가 창창 감아가지고 네. 그때 담배를 사면 거기 물뿌리가 꼭 하나씩 있었다고. 네. 막대기 물뿌리가. 네. 그 물뿌리에다 담배 꽂는 쪽에다가 풀 비벼서 머리채처럼 한 걸 딱 꽂아요. 네. 그럼 가지고 요걸 따입니다. 하나는 붙들고 앉았고. 네. 그걸 셋으로 따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헝겊 조각으로다가 옷을 해서 입혀 치마 입히고 저걸 입히고. 네. 요거 이제 인형이라 이게 인형. 하하. 예. 그리고 이제 조갑지. 네. 조갑지가 이제 장난감인데 조갑지 2개를 맞붙여가지고 또 빨랫돌에다 냅다 문질르면 구멍이 뚫어지거든. 네. 그럼 부을면 소리가 나요. 그게 장난감이고. 그리고 이제 바둑돌 동글동글한 거 한번 연함은 게 주워다가 요걸 가지고 공기놀이를 해. 네. 하나를 짚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장난감이고 남자는 굴렁쇠. 네. 그 무슨 통에다가 메었던 굴렁 그 쇠퇴 네. 이걸 가지고 굴르고 댕겨요. 그럼 스르르 쓱쓱쓱쓱 소리가 나. 네. 그거. 그렇지 않으면 막대기 가지고 멀리 던지기. 네. 또 자치기라는 자치기라는 거. 네. 또 돈치기가 있지. 네. 1전짜리 동전을 갖다 담에다 탁 부딪혀서 저리 튀어달아 나가는 거. 누가 멀리 가느냐. 그 다음에는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땅 뺏기. 네. 이렇게 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 영토를 넓혀 나갑니다. 또 여자가 제기차죠, 또. 제기차지. 그건 겨울에만. 네. 겨울에 팽이 치고 제기차고. 여자는 오랴라는 게 있어. 오랴 제끼. 이게 이제 쓸 용자처럼 써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하나 둘 긋고 가운데 쭉 끄면 6칸이 되지. 또 8칸 하는 수도 있어. 여기다 기와장을 갖다가 잘 다듬어서 그 말을 만들어 가지고 요걸 딱 놓고는 그러니까 한 발로 한 발은 들고 한 다리는 요걸 이렇게 차서 금에 걸리면 안 되고 금에 안 걸리면서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돌아서 나오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난다는 말씀은 지금 그거예요. 처음 듣습니다. 네. 제가 참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저 윷도 날다 그러지. 네. 윷도 난다. 뭐 난다 이런. 네. 이제 줄넘기를 하긴 했어. 고무줄이 있어야지. 빨랫줄도 없고. 네. 그래서 새끼줄로다가 그걸 고무줄을 했어요. 새끼줄.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이 여자들은 밖에 안 나오고 저희 집에서 소꿉장난하고 어디선 소꿉놀이라고도 그러던데 소꿉장난하고 남자들은 뭘 하느냐 하면은 그 구정물 개천물 어른 데 들어가 가지고 지가 두드려 만든 썰매 타고 네. 또 대 쪽으로 쪼개 가지고 이거를 앞을 이렇게 이제 불을 놔 가지고 구부려서 스케이트지 그게 그거 타고 팽이 치고 네. 연 날리고 네. 연은 어디서 날렸느냐 하면은 광교는 차가 다니니까 복잡하고 그 동대문 쪽으로 내려가느라면 수없이 다리가 많습니다. 그 차 안 다니는 다리에서 연을 날리거든. 네. 그러니까 그 광교 개천 넓이만큼은 집도 없고 네. 또 전기선대가 없으니까 뭐 연이 걸릴 데가 없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서쪽에 등을 지고 동쪽으로 연을 날려요. 그게 놀이의 전부고 이제 장마철이 거치고 물이 깨끗해집니다. 광교 물이 네. 광교 개천 물이 그러면 어디서 왔는지 피레미니 붕어니 이런 놈이 와. 네. 그거 이제 들어가서 그거 잡는 거. 그게 아주 유일한 장난 놀이예요. 선생님 저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이 저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변모해가는 서울. 네. 이 좋게 얘기하면은 발전이고. 발전이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도약의 뭐 60년대, 70년대, 대망의 이제 2000년대. 2000년대. 지금도 자꾸 발전을 희망하고 그 발전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한편에서는 옛 그 서울의 인심이라든가 정치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에 이제 비례해서 자꾸 사라져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게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10대나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변해가는 서울을 누구보다도 좀 다른 시각에서 보실 것 같아요. 글쎄 어느 자리에서 네. 이 서울 사람이 적다, 또 서울이 없다, 네. 서울서 서울을 느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 혼인한 일이 있어요. 네. 그게 그렇게 안타까우냐 이게 발전이 아니냐 네. 이렇게 해요. 그 발전은 발전인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질서를 지켜주면은 좋겠다. 네. 자동차가 지금 아무리 많더라도 네. 앞지르지 말고 네. 그대로 이렇게 흘러갈 것 같으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지 않겠냐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서가 지금 없어요. 인도나 보도나 뭐 그리고 다른 질서도 무너지고 이거 어떻게 회복하는지 인간 회복하는데 난 인간 회복 이전에 질서 회복을 하면 인간성은 자연히 회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좀 조용해졌으면 좋겠다. 난 길을 나서면 아주 짜증이 나요. 이게 질서가 이게 지켜지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 건축 뭐 고층 건물을 짓더라도 여기다가 쑥 내면 현관 있죠 고층 건물에 네. 그런 데다가 이렇게 추녀가 들린 한국식 지붕 기와를 좀 덮고 이렇게 해서 한국을 느끼고 서울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뭐 주장은 할 수 없고 혼자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살든지 저희식으로 집을 짓고 저희들이 모여 살아서 네. 중국인 거리 차이나타운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서울서도 서울타운을 발견할 수가 없으니 이거야말로 안타깝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50년 전에 서울의 풍물을 펴내신 아동문학가 어효선 선생님 모시고 그 시절의 여러 풍경들을 되돌아봤습니다. 그 시대를 살으셨던 분들은 새삼 그 추억이 되셨을 테고 또 그 시대에 살지 못했던 젊은 세대는 막연하나마 서울의 옛 정취를 느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